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SBS, 태영건설 부도, 현대, 롯데건설 큰일 났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결국 현대, 롯데건설로 PF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질 위기입니다.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08년 경제위기의 악몽과 너무나 꼭 닮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F4 수장들의 긴급 회동을 가졌으며 은행권도 산업은행 주최 아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건설사는 이번 사태로 자금난에 시달릴 것이며 부도선언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SBS 계열사 태영건설 부도, 현대 롯데건설 큰일 났다. 자, 이 PF 폭탄 정말 크게 터집니다. 자, 이게 부동산이 정말 쑥대밭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먼저 PF 대출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하고도 직결된 문제예요. 먼저 지방 미분양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확산되면서 PF 은행 투자자들이 이제 은행에서 이 PF 많이 대출해 줬잖아요. 대출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줄었다는 말은 건설사가 부도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거예요. 브릿지론 대출로 땅만 확보, 돈도 하나도 없이 그냥 브릿지론 대출이고 이자 엄청나거든요. 15%, 20%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땅을 확보한 다음에 착공도 분양을 해가지고 수분양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이 맨 땅에 헤들링 하려고 하니까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PF 대출이 막히면서 착공도 불가가 됐어요. 땅을 확보해놨어. 브릿지론으로. 그 비싼 이자를 주면서 착공을 못하는 거예요. 미착공률이 아주 심각합니다. PF 보증 규모가 67%네요. 건설사 부도가 아주 확산. 대형 건설사 정말 자금난이 지금 심각한데 대형 건설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대형 건설사들 부도가 막 터졌었죠. 자, PF 뇌관 금융권 위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 SBS 태영건설 부도가 태영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형 건설사로 확산이 되고 아울러 제2금융권을 비롯해서 금융권 전반으로 위험이 번진다 이 말이죠. PF 뇌관 금융권 위험. 제2금융권 연체율이 무려 14%나 되거든요. 2008년하고 너무 판박이 똑같다 이 말이죠. 자, 왜? 그때 당시에 시공 22 PF 부실화. 근데 이번에는 시공 16이 태영건설이 지금 거의 워크아웃. 사실상 뭐 부도나 다름없죠. 워크아웃 신청했다는 것은. SBS 태영건설 부도 위기 난리 났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별빛이고 알아봅시다. 자, 업계 16위 태영건설마저 건설사 줄도산 폭풍 위기 터진다. 부실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요. 우발 채무를 못 갚았어요. 회생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워크아웃 하면 예전에는 거의 살아났는데 지금은 달라요. 워크아웃도 부도로 직결될 수가 있어요. 먼저 부실 상황, 순차익금이 1조 8천억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태영건설을 도와줄 수 있는 계열사에서 태영건설을 이렇게 막대하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본인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살아나야지. 부채 비율도 478.7% 이렇게까지 끌어당겨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 PF 차입금 잔액 유동화 증권 제외 무려 2.3조. 유동화 증권까지 제외했는데도 2.3조나 되고요. 미착공 사업 철수 제일 안 좋은 게 PF 우발 채무라고 했잖아요. 1조 2,565. 와, 1조 2천억이면요. 사실상 건설사로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워낙 지금 금액 단위가 크니까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금액은 이 건설 관계자들이 말해도 너무 지나치다. 자, 우발채무 못 갚아 워크아웃 만기 도래. PF 우발채무 막지 못해가지고 이 사단이 터진 거예요. 자, 이달에만 3,956억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지금 분양이 왕성한 때도 아닌데. 그리고 내년에는 무려 3조 6,027억 이걸 갚아야 돼요. 3조. 그냥 일개
대기업에서 그냥 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하청 10곳 519억 원, 9개 현장 2313억, 이것도 보증을 서가지고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태형건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생 여부도 불투명해요. 지금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서 워크아웃은 시행했는데 지금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사업성이 미비되거나 재무 연속성이 떨어지면 이걸 정리해버리겠다. 그냥 정리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했죠. 태형건설 주가 14,250, 여기서 2,550, 이게 지금 주가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의 80% 이상 폭락. 오늘 좀 반등하는 건데 이제 워크아웃 하면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완전히 뭐 관리 종목으로 빠진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23년 건설사 부도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너무나도 닮았어요. 보실래요? 부동산 PF 부실화 현실화. 자, 2008년 줄도산 그때 악몽이 생겼었는데 재현될라. 2008년이 미국발 금융위기 때 아닙니까? 건설사 부도 위기. 그리고 지금 2023년 건설사 부도 위기 한번 볼까요? 부도 또는 부도 위기를 겪었던 건설사. 자, 2009년 풍림산업, 그때 건설사 19위였어요. 이 풍림산업이 그때 터지면서 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우수수수수 막 쏟아낸 거예요. 금호, 동문, 경남, 벽산, 신동아, 남광한일, 우림, 진흥, 대우차, 월드, 신일, LIG 건설, 얘들이 풍림산업이 그냥 워크아웃 신청하니까 너도 나도. 그런데 이번 보세요. 2023년 건설사 부도 위기. 이번에는 이제 2023년 태형건설, 지금 이 밑에 있는 건설사 중에서 제일 커요. 태형건설사가 이번에 16위입니다. 16위. 자, 그 전에 태형건설사 워크아웃 신청 전에 남명, 국원, 대우산업, 동흥, 삼호, 굿모닝, 자, HNINC, 대창, 신일, 우석, 동원, 대우조선. 바로 이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거나 또는 워크아웃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제 태형건설이 터졌으니 다음 타자는 어디겠어요? 뭐 끔찍하죠? 대형건설사 지금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터지지 않는다.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고 맨날 금감원이든 뭐 금융이든 정부든 맨날 그런 말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부도의 핵심 내용. 자, 금융위기 10위권 워크아웃. 백대건설 절반이 이 일을 계기로 구두주동을 했었어요. 2008년에. 워크아웃 중 도중에 또 부도난 것들도 많고요. 법정관리로 전환된 것도 있고. PF 우발 채무. 이 부실이 사단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자, 금리 인상 10위권 워크아웃. 그때는 금융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그 10위권 이내 건설사들이 워크아웃. 백대건설 워크아웃 예상. 백대건설 상당수가 지금 상당히 건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보다 부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이제부터 터지겠죠. 일각에서는 뭐 현대건설, 일각에서는 롯데건설, 뭐 신세계. 지금 나온 건설사들은 자체만 놓고 보면 부도가 나야 정상인. 다만 계열사들이 워낙 짱짱하니까 이제 봐야겠죠. PF 우발 채무 부실. 이게 또 원인이었어요. 자, 대형 건설사 PF 위기 확산. 한 번씩 나왔던 거죠.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 건설사 우발 채무 22조 뇌가 22조, 우발 채무 22조. 그냥 돈 22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바로 갚아야 이 우발 채무가 22조라는 것은요. 결국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GS건설 신용등급 A 플러스가 A로, CP등급 A2 플러스가 A2로. 한 단계 내려간 게 뭐 대수냐. 내려간 것은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몇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 단계 내려가서 부도난 회사들도 수두룩합니다. 어차피 대기업은요 뭐 A 플러스가 D로 떨어지거나 바로 그러지 않아요. 한 단계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봤자 두 단계. 자, 그럼 재무 순차입 2.6조, 연체율 250.3%로 급증.
재무부담 지속, 검단이 분기되면서 5,500억 재시공을 한 여파가 순살자의 GS건설에 치명적이었죠. 자, 동부건설, 기업어음 신용등급 A3 플러스에서 A3로 하향. 동부건설도 지금 흔들흔들해요. 순차입금 5천억이고 부채 비율이 206.3%, 200%가 넘어가면 아주 부실하다. 수익성 하락, 용지 투자 부담 확대. 땅만 많이 잡아놨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는 부담이 확대됐고 분양 경기도 침체. 현대건설 볼까요? 사실상 빚으로 따지면 현대건설이 제일 위기인데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또 계열사가 짱짱하다 보니까 영업활동 적자 1조 4,618억으로 1위, 부채 총액 12조 5,042억 13.8%로 급증 2위, 자본 대비 PF 무려 121% 8.2조 금액상으로 1위, 우발 채무 24조로 1위. 현대건설이 지금 순환입니다. 다음 타자가 그래서 현대건설이냐 GS냐 뭐 롯데냐 말이 많아요. 태영건설 부도 파장 정부 대응. 자,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대응. 원래 빅4하면 금융위, 금감원,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하는 총재 이렇게 빅4라고 하죠. 태영건설 부도 파장, 그래서 대통령과 F4 대응. 자, 건설사 파장, 은행권 파장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찻잔의 태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시장 안정조치, 무조건 시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든지 간에 끌고 가라. 상황을 계속 지속 점검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F4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보고해라. 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국이 정확히 판단. F4는요, 먼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하는 총재. 확산 방지 채권단, 웬만하면 이제 첫 번째 안이 있어요. 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채권단 협의, 그리고 유예를 하거나 비탕감, 뭐 이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성실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괜히 봐줌으로써 다른 건설사나 은행권까지 전염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부도를 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예전 같으면 워크아웃 하면 살리는 방법이 거의 다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부도 처리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자, 건설사 파장, PF 보증 규모 20조, 착공도 못해요. 자, 신용등급 하향, 그리고 자금줄이 더 어렵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이자도 세지고 자금줄도 어려워지죠. 이번에 태영처럼 워크아웃.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 꼭 뭐 1위에서 10위권이 아니래도 대형 건설사들이 태영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홀가분하게 워크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파장은 점점 커질 거예요. 은행권 파장, 산업은행 채권자 협의 소집 통보를 했어요. 오죽하면 담당자인 산업은행에서 채권자 협의를 가졌을까요? 연쇄도산 계속 주시하고 있죠. 보험, 증권, 캐피탈, 이금융권은 비상입니다. 보험하고 증권하고 캐피탈, 그 다음에 이금융권이 지금 상당히 취약해요.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데. 집값 상승과 하락 원인. 여러분들 집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들이 많아요. 자, 24년에 금리 인하하죠. 이게 상승 요인,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4년에 금리 인하한다, 이제 계속 떨어진다,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경제 회복, 침체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지금 해외 집값 상승,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부 나라는 폭등하고 있다. 통화량 거품, 지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돈이 남아돈다. 정부 상승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절대 집값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주요 지표 호전. 자, 전체적으로 일반 지표는 안 좋아지고 있지만 뭐 전세라든가 일부 지표는 호전되고 있다. 전세가 급등, 분양가 상승. 그런데 집값 하락,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미 집은 꺾였다. 자, V자 반등이 아니라 WD 이제 또는 L 장기 하락. 24년에 대출 제한, 대출 이제 더 이상 풀어주지 못한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대출 많이 안 해주고 제한이 심할 것이다. 왜? 지금 가계부채, 이번에도 PF 대출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경제불안 지속, 그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유가 물가는 항상 불안하다. 이걸 어떻게 장담하느냐. 집값 거품이 최고조다. 그래서 위험하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집값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거꾸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집값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 자, 주요 지표가 하락.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 매매, 이게 시세나 실거래, 심리 이런 게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상승을 논하느냐. 역전세 지속. 지금 아직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3기 신도시 이거 메가톤급 폭탄이죠. 약 100만 가구가 분양 입주한다고 보자. 그만 4, 5년 동안은 수도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말 양쪽 의견이 팽배한데 좀 지켜봐야겠죠. 부도건설사 차입금 PF 규모를 봤더니 자, 최근 3년 동안 부도건설사 수 12, 14, 21, 23년에 21개 나오네요. 폐업 366, 그 다음에 전문건설사 폐업은 1729, 종합건설사 366. 정말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건설사 차입금 오전도 추이 봤더니 롯데, 자, SK, 한화, 태영, 코오롱.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곳들이 좀 위험한 곳들이에요. 건설사가. 또 현대, 롯데, GS, 태영. 지금 이 순서예요. PF 보증 규모가 많은 곳. 역시 이번에도 태영, 롯데, 현대, 자, HD 현대산업개발.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 아무리 계열사가 있다고 하지만 좀 태영건설은 무슨 계열사가 없어갖고 SBS가 작은 회사입니까? 부도를 내겠어요?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 자,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 건설사 우발 채무 22조. 이 뇌관이 공포가 커지고 있어요. 92조밖에 안 됐던 PF 대출 잔액이 134조로 아주 급상승했죠. 그 다음에 건설사 신용등급별 미수금. 미수금이요. 지금 2019년, 23년까지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각 등급별로 BBB급뿐만 아니라 A급, AA급까지도 지금 계속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자본 PF 상위 5개사 그리고 금융권 PF 잔액 추이 보면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워크아웃 법정관리 차이점. 워크아웃은 회생의 여지가 있는 그리고 금융권이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법정관리는 기회는 주지만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호흡기를 완전히 낀 거죠. 그 다음에 금융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제 워크아웃 제도를 없앤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는데, 이 워크아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워크아웃이 아니라요. 이 법정관리와 이 워크아웃의 중간 단계로 보시면 돼요.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려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보도전 기업 재무 구조 개선 작업, 대출해준 은행이 감독.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자, 회사 경영권에 따라 금융권에서 지원해준다. 그리고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채권단 협상과 유지 가능.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정관리 여기는요. 자, 금융권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법정관리 대주주 주식 소각, 경영권 박탈, 협상 불가. 바로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의 워크아웃은 이렇게 완전히 모든 걸 다 유지해주는 그런 워크아웃이 아니에요.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법정관리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확률도 높고 PF발 금융위기 마침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네요. 당국은 PF 대출 안전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대형건설사와 은행권의 부도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